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을 소득에 따라 최대 97%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품에 대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 HHS는 암 치료제 등 메디케어 처방약의 지불 방식을 표준화하고 병원이 약을 구매하는 가격과 연계, 정부의 약품 구매 비용을 최대 35%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이 최대 60%까지 인하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인슐린 가격은 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층 환자에게 3센트까지, 알레르기 치료용 에피네프린 주사는 $15까지 낮추고 소정의 행정 수수료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명령은 주 정부들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약품 수입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메디케이드에서 겸상 적혈구 질환 치료제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메디케어 약값 협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제시하며 우리는 첫 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한 절감액을 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45% 관세는 의료비 상승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문가의 84%가 관세로 인해 치료비와 약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약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며 제약회사는 아일랜드와 중국 등 해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제약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들이 별도의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성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세청의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별도의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4년 시범 도입되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IRS는 다이렉트 파일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세무 대행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성부 장관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다이렉트 파일 개발을 중단시켰으며 지난 3월에는 IRS 내부에서도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을 위한 해당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세무업계는 기존에도 무료 신고 수단이 존재한다며 프로그램 폐지를 환영한 반면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져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접수된 세금 신고는 12개의 주에서 총 14만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시각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급락하자 연준의 신속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조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16일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연준은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으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연준은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17일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파월은 항상 늦다고 비판하며 유럽중앙은행 ECB는 성장 촉진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데 파월은 늦고 판단도 틀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나아가 파월의 종말이 빨리 올 수 있다며 해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기 재임 시절에도 트럼프는 파월에게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파월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을 근거로 트럼프의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대통령이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또한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는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불편한 공존을 이어가야 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말을 타고 마트에 들어간 남성 3명과 10대 1명이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루이지애나의 한 월마트 매장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남성 3명과 10대 1명이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메이커 지역 월마트 슈퍼센터에서 말을 타고 매장 내부, 특히 셀프 계산대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은 24세 브랜든 브리지워터, 22세 패트릭 데로잔, 18세 메이슨 웹이며 이들은 모두 출입 금지, 장소 무단 침입, 범죄 행위 유발, 평온 방해 등의 혐의로 잦은 출두했습니다. 동행한 16세 청소년도 같은 혐의로 자수했습니다. 웹은 현지 방송 WBRZ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탄 말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돕는 동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17일 정오 무렵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FSU 재학생 피니스 아이크너로 밝혔으며 그는 리언 카운티 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은 학생회관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캠퍼스를 봉쇄하고 학생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상자 6명은 탈라하시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대학 측은 사건 직후 모든 수업과 행사를 18일까지 취소했고 스튜던트 리유니피케이션은 도널드 L. 터커 시빅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학생회관은 여전히 범죄 현장으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총격 발생 후 FSU는 학생들은 실내 대피를 유지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학 총장, 보안관 모두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앞으로 의료 청구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사기 청구서 84,000달러를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의료기관 8군데에서 날아온 청구서의 놀란 부부가 사기 행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랜스와 데브라 라슨 부부는 갑자기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의료 청구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이 부부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건강보험사에서 보험으로 지급한 의료 서비스 설명서를 받고 나서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서는 의료실험실에서 온 것들로 조직 검사와 관련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 이름으로 매주 날라온 의료 청구서는 무려 84,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 두 통 날아오던 청구서는 어느 때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상자 가득히 배달되기도 했다고 이들은 호소했습니다. 이 부부의 건강보험 정보를 빼내 의료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의 등록번호를 변경해도 한동안 가짜 의료 청구서는 계속 왔으며 청구서 주소지 몇 개는 도네이션 센터이거나 문에 퇴거 명령이 붙어있는 건물이었다고 피해자 부부는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건강보험 사기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정보는 크레딧 카드처럼 신중히 보관하고 만약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불 설명서가 오면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신청이 4월 21일에 마감됩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 마감일이 4월 21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 면제는 매년 수백 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시니어, 재향 군인, 장애인을 위한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스페인어, 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쿡카운티 재산평가관 프리츠 케기는 마감일이 임박했으니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족,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청 여부는 쿡카운티 웹사이트의 부동산 세부 정보는 면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